그 심상화라는 게 있잖아요. 박사님부터 들으셨을 텐데, 심상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제가 절에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을 올라가면서 도대체 절이 기도가 뭔지,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기도가 맞는지 어떤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면서 정리된 게 원기신 시간보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누구한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믿어라. 그거를. 그 다음에 그러한 상태에 대라. 그러한 상태가 되고 생활에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늘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도 보답을 해라. 왜냐하면 기도 대상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까 보답은 꼭 기도한 사람한테 대상한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인간 사회의 제세이화로 보답하라.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도난우리 오니까 그거를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심상화 그런 용어로 이제 아마 외국에서는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상을 그려내서 그것이 일종의 보통 끌어다니는 법칙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막 같은 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 우리 박사님도 이제 아들이 서울대 들어갈 때 이제 서울대도 가보고 거기 가서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다니는 것도 심상화 떠올리고 그러면서 됐다는 게 심상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신 것도 사실은 심상화를 좀 하려고 한 건데. 네, 예, 심상화의 어떤 방편으로서 일단 거기 가보자. 예. 이게 이런. 티오가 한 명이나 한 명이 예, 예. 요즘 네. 그런 모집하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네, 지원을 네, 하고 엄청나게 보죠. 어쨌든 뭐 될 일이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 일환으로 가신 거 아닌가. 그 일환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은 심상화를 진짜 하셔서 꼭 이뤄내시기를. 멀지 않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네. 그 사모님 사무실로 와서 뵐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예, 예. 그것도 뭐 술 한잔 갈 때 쫙 가면 되니까. 어쨌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토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우리 체조 동작을 환무신공으로 제가 합니다. 제가 개발한 물론 이제 기본은 우리 도나누리의 그 5행 5가지 기본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기본 형이고 5개. 근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저는 도인 체조를 돌리기도 하기 때문에 환인도 체조라고 제가 이름을 썼는데 그거를 다 믹싱을 한 거예요. 그 동작 전체가 100몇십 가지예요. 그거 동영상에 올려드린 거. 예. 근데 다들 뭐 안 보는 것 같아. 어려지니까. 이게 그 동영상으로 봐도 잘 실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하고 동영상을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동영상으로 잘 인지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동영상을 한번 보라.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동작을 시범을 보였잖아요. 그게 눈에 익으면 제가 앞에서 같이 할 때 따라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앞에서 할 때 뭐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좀 동영상 좀 보고 오라고. 동영상을 보고 미리 사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환무신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초는 돌리고 밀고 당기는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몸으로 하는 공법, 기공 이러잖아.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점점점 기에 대해서도 상위 에너지에 대해서도 느끼고 다 그게 이제 눈 감고도 되니까 눈 감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환상적인 내가 없어진 그러한 신비로운 공의 경지를 느낀다. 이제 그러니까 우주 허공에서 논이는 거죠. 그 상태까지 가야 그게 제대로 된 경지라고 보겠죠. 그 절 수련할 때 눈을 감는 게 맞습니까? 눈을 뜨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을 떠도 좋은데요.
근데 동작만 익히면은 감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눈을 감는 것 자체가 명상이고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공, 몸을 동작을 움직이면서 하는 종합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절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면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눈을 감으면 그리고 우리도 이제 명상 선정에 들어갈 때 눈을 떠도 좋지만 눈을 감은 듯 뜬 듯 또는 결국은 눈을 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익히고 감을 잡기 위해서 몇 번은 그냥 뭐 눈 뜨고 해도 좋지만 그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저절로 몸 동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눈 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박사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손은영 씨가 호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박사님이 얘기를 끌어가다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나중에 뭐 설명을 해달라면 하겠지만 말로 우선 간단하게 그거만 하면 처음에는 몸 동작 체조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체조예요. 그 다음에는 체조에다가 호흡을 싣습니다. 그때 내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 103배를 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103배를 하고 뭐 81배를 하고 49배를 하고 77, 49, 49배를 하고 그 다음에 27배, 24배, 21배, 9배 그 다음에 정시간이 없을 때는 3배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103배 할 때는요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계속 자기가 세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는 사람은 그냥 무심결에 하면 좋고요. 앞에서 리드해 주는 사람이 1, 2, 3, 4를 숫자를 세주든가 해주든가 아니면 천부경을 읽어주면서 그걸 이제 절하는 사람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소리에 맞춰서 막 그냥 무념무상으로 절수련을 하면서 처음에는 동작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절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기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팔동작 50전 예방에도 좋고 뭐 그래서 허리 숙일 때 이거 요추, 흉추, 경추 다 마디마디 그다음에 이 숙일 때 발가락을 제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발가락 제낌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동작이 몸에 좋게 되고 발가락을 이렇게 제껴야 되니까 그리고 엎드리고 숙였다가 또 일어설 때 이렇게 할 때도 저는 여기 하는 사람 따라 저는 동작이 다릅니다. 사실은 박사님은 박사님대로 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지도를 안 해요. 이렇게 하라고만 해야지 거기에서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작이 굉장히 저는 다양합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동작이 다 다르고요. 근데 손 동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펴지는 때도 있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돌아갈 때도 있고 저는 다 다릅니다. 저는 다 다른데 여기는 그냥 한 가지 동작으로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절 동작의 속도에 따라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그래서 빨리 할 때는 뭐 호흡을 뭐 두세 번, 아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 딱 해도 되고 그때는 호흡 그냥 하기 바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뭐 49배 정도부터 내려갈 때는 내가 호흡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준비 동작부터 축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보니까 한 번 절할 때 10번, 11번까지 저는 호흡을 하고요. 단전호흡을 전 합니다. 단전호흡은 뭐 회음호흡을 하는 건가요? 회음호흡과 명문호흡을 다 겸해서 합니다. 회음호흡이 되는 자세는 회음호흡으로 그 다음에 명문호흡 1단계로 할 때는 명문호흡 1단계 그 다음에 명문호흡에 축지 단계 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다 하고 그러니까 호흡의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요. 근데 가급적이면 단전에 의식을 두고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손 동작에 맞춰서. 그러면 절수련 103배 할 때요. 단전호흡 1000번 합니다. 뭐 하루에 뭐 300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누가 하나요? 잘 안 하죠. 하는 사람 몇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효과를 분명히 봅니다. 보는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인 체조할 때도 저는 호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분들 지도할 때 보면 호흡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전호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환인도 체조에는. 근데 저는 도인 체조가 기본으로 30분 이상, 40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거기서 300번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환인도 체조할 때 힘들다? 그 호흡 못한 사람이에요. 호흡을 하면 호흡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호흡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터득을 해서 자기가 하면 돼요. 저는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하는 건 본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인도 체조하면서 동작을 조금 과하게 하는 동작 부분에서는 조금 근육에 힘이 들 수는 있지만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다 풀린다. 그런 거.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저요? 네, 내일 추석이라 가지고 뭐 저는 아무 일정 없어요. 아무 일정 없습니까?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얘기 좀 하다가 요 근처에 그 아주 주세요. 저는 그 뼈다귀 해장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네. 괜찮고 제가 여기 오늘 그 사범님 식사를 한 게 대접을 해드리려고 아니. 잠깐만요. 물어보자고 여기 뭔데 어떤데? 한식집이 예. 한정식집이 굉장히 아니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그 이따 가서 거기 뼈다귀 해장국이요. 그거 저렴하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뼈다귀 해장국 먹은 중에서 거기처럼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식사 거기가 네, 뒤에 제가 한정식집이 거기 예.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네. 누가 제가 소개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절수련할 때 호흡도 제가 시범을 보였고요. 이때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10번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 뭐 절수련하거나 뭐 에너지가 이미 다 차는데 뭘 다른 걸 뭐 하냐. 그리고 그게 된다면은 제가 동맥, 인맥 순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소주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호흡으로는 단전 호흡. 그 다음에 그 임동맥 유통. 기 흐름의 유통, 그것이 이제 소주천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맥 뚫기. 그 다음에 백회로부터 에너지 받아서 축맥에 채워서 하는 것 동작과 밑에서부터 뚫어서 올라가는 거. 그게 다 절수련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절수련하면서 이제 호흡을 의식을 하면 이게 감각이 놓쳐져 버리고 감각에 있게 또 집중을 하면 호흡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동작에만 처음에는 동작만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타를 배울 때 처음에는 코드 잡습니다. 처음에 같이 하려면 코드 따로 또 코드 잡고 따로 놀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두 개가 호흡하고 동작하고 합일이 된다. 같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맨 처음에 동작만 익숙하고 그때 원칙은 뭐냐? 내 의식을 내 안에 두라는 거예요. 동작을 하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한 편이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 절수련 하라 그러면요. 영화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떠돌아요. 거기서는 얻어지는 거 체력 단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안에 의식이 남아있을 때 그럴 때부터 드디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빛이 보입니다. 내 안에 내 의식이 있을 때 빛이 보이지. 빛이 보이다가도 내가 순히 생각하고 멍멍이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 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식 안에 내 몸 안에 의식을 두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오직 나한테 집중해라. 알겠습니다. 그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절수를 하면 동맥으로 손 올릴 때 기가 올라와서 이게 몇 킬로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여기 이제 회원까지 내려오면 여기 이제 그 소주천이 하면 되면 이걸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허리를 숙이면 이제 여기가 막 당기죠. 중앙 쪽이. 이게 이때는 기가 어디로 흘러가도록 의식을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이제 당긴다고 하는 것은 몸에 근육이 많아서 그래요. 몸에 이게 체형이 커서.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슬림해지고 이제 익숙해질 텐데 처음에 기를 운행을 할 때는요. 손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그럼 손에서 내 몸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 진동이나 찌릿찌릿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여기서 나의 의식으로는 내 몸의 에너지와 내 몸 주위의 에너지의 접속 지점이에요. 접속 지점.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두면 여기에 이제 기가 모이죠. 그랬을 때 딱 섰을 때 이쪽 기와 단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줄넘기를 하는데 예. 짧은 줄넘기 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줄넘기 줄 가운데에 기에 공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거 참 이거 녹음이.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요게 이제 줄넘기에 줄넘기에 올라가면서 이게 기 척추 쪽에 계속 네, 같이 올라간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 양손은 줄넘기에 저 손잡 기를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줄이 있잖아요. 연결된 줄의 가운데에 기에 공이 있습니다. 그 공이 처음에는 단전에 있는 거예요. 에다가 절소를 할 때 같이 줄이 올라가잖아요. 미려부터 올라갑니다. 미려부터. 기 가운데 있는 줄 가운데 있는 기의 공이 미려로 갑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동맥 따라 올라가지. 명문, 신도, 대추, 옥침, 백회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백회해서 인당 이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백회고요. 그 다음에는 상위 버전은 다릅니다. 근데 기본 버전만 말씀드릴게요. 빛이 여기 딱 왔죠. 백회 연결했잖아. 그러면 이 손이 쭉 따라갔잖아요. 이렇게 그 기공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당으로 옵니다. 그죠? 같이 그 다음에 인중으로 오고 혀를 따라서 천돌로 오고 단중으로 오고 하단전으로 내려오면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숙이면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하잖아요. 이 고개를 숙일 때 그때는 기가 어디로 흐르는 걸 상상하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건 모은 겁니다. 여기까지 모은 단전에 모았잖아요. 단전에 모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기가 태중에 들어있을 때 애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떠올립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내가 신체를 만드는 그 상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모은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일어서잖아요. 이것도 박사님하고 저건 동작이 달라요. 저는 할 때마다 이게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본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박사님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요. 손을 이 상태에서 올릴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단전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일어날 때 이거를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안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모읍니다. 이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이 라인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요. 하단전부터 중단 거꾸로 타고 올라가요. 인맥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좀 돌려요. 그 에너지를 저는. 이 한 바퀴 돌리다 반대로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길을 다시 트는 거예요. 이게 터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km 왔잖아요. 여기 쫙 와서 보통은 이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와서요. 여기서 충맥에 솟아나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확 해서 저는 여기서 견갑골이 확 열립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착 이렇게 합니다. 착 해가지고 이게 목 뒤로 가는 거예요. 목 뒤로 가면 손이 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앞으로 오지만 여기서 바로 가급적이면 겨드랑이로 갑니다. 그래서 손끝과 줄 가운데 있는 기의 구체는 계속 가운데로 가지만 내 손은 여기서 유교맥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유교맥을 손가락, 유교맥이 4개거든요. 4개. 그래서 4개를 훑습니다. 유맥 2개, 교맥 2개. 양유맥, 양교맥, 음유맥, 음교맥.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해요. 그러냐면서 유교맥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훑어요. 그 다음에 저는 고관절로 갑니다. 저는 고관절 하는 게 이게 이제 다리의 기 흐름은 저는 어떻게 저는 하고 있냐면 하단전 또는 뭐 여기서 기는 저는 골반에 붙어 있는 고관절로 해서 저는 바깥으로 기가 이렇게 저는 흘립니다. 여기서 바깥 복숭아를 가가지고요. 저는 안쪽으로 요 발등으로 해서 요 가운데 있죠. 용촌 있는데 그리에서 보냅니다. 내보내고 땅의 에너지를 그리 좀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으로 내보내고 반작용으로 땅에 에너지를 받아서 해서 용촌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꿇어 앉아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 있을 때도 우리 이거 하거나 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있죠, 이거. 저는 이거 순환시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손 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할 때 장심하고 용촌하고를 저는 연결시켜서 이 에너지를 좀 순환시킵니다.
지금 저만 해요. 그리고 주말반에는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그건 뭐 그건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다리의 운기는 다리 운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래서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단지에 저장합니다. 원래 다리 운기는 그러니까 다리가 이쪽 바깥쪽으로 대퇴부 바깥쪽으로 내려가서 복숭아뼈로 가서 발등으로 해서 용촌으로 내려가고 발등으로 해서 용촌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땅에 지기를 안쪽으로 받아서 용촌으로 해서 안쪽으로 올라서 안쪽 복숭아 해서 안쪽으로 따라서 용천에서 발등 쪽으로 올라가서 안쪽 복숭아로 들어가서 이 일이 타고 들어오는 서해부로 해서 단전. 그래서 다리 옮기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뻗고서 들이쉬고 왼쪽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거기 반드시 호흡이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다시 그렇게 하고 호흡을 쭉 들이쉬도 저는 호흡을 느낍니다. 하단전 복식으로 하단전 느낍니다. 채웁니다. 그거를 확장합니다. 확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목도 제끼고 올리는 거지 그냥 그걸 안 하고 처음에 왼쪽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 왼쪽 할 때는 들이켜서 하단전을 채워서 확장하고 중단전까지 기장을 한 다음에 그죠? 기장을 한 다음에 완전히 틉니다 저는요. 이 체조에 되어 있으니까 틀어서 유교맥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고관절에서 지금처럼 다리 웅기로 내서 내보내고 저는 그래서 쥐어내고 저는 그렇게 해요. 앞에서 다른 사람이 박사님이 모두가 어떻게 들으시고 왼쪽 바로 들으시고 왼쪽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내 모든 동작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과 호흡이 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손안시켜요. 저는 이 동작에도 저는 다리 웅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고 아까 그 절수련은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제 할 때 동맥의 라인을 이제 예를 들면 수로를 할 때 그걸 이게 물은 늘 이렇게 흐르지만 청소시키고 하려면 이게 반대로 한번 훑어줘야 그 다음에 잘 흐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흐른다는 개념이 내리면서 여기 가운데 공을 이쪽으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올릴 때 이제 이렇게 잡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같이 올려서 인맥을 따서 올려서 몇 개까지 갔다가 뒤로 내리면서 이제 뒤에 그 동맥 쪽으로 뒤로 내린다는 거죠. 그건 이 줄은 같이 따라 내려가지만 내 손은 유교맥을 한다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 이제 공은 척추를 내려가지만은 이 손은 유교맥 교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다음에 고관절에서 여기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바깥 선을 따라서 이게 쭉 가면 어떻게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돌아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합장. 대맥으로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뒤에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훑어보내고 이렇게 하면 딱 했으니까 돌아서 자기는 기는 탁기는 나갈 것이고 나는 그냥 기를 모아서 감사. 그게 이치에 맞겠군요. 그래서 박사님이 가르친 거는 절 동작만 가르쳤지만 저는 그렇게 완성됐어요. 아주 탁월하시네요. 그래서 다른 사범들하고는 그런 말 안 해요. 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주말반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제 절소리한테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요. 이게 제가 다 써줬는데요. 저는 27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절수련을. 구배를 할 때 저는 3가지 시켜요. 무게종 3. 뭐든지 3가지 느끼기 위해서 27가지 동작으로 하고 손동작이 다 달라요. 내가 정화할 때는 샤워하듯이 하고 정식 절수련 할 때는 정식 절수련 하고 그 다음에 하단전 할 때 손이 다르고 중단전 할 때 다르고 상단전 할 때 다르고 그 다음에 빛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또 동작이 다르고요. 저는 절수련 동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몸하고 나의 의식하고 에너지가 그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도 의미가 있어요. 왼손과 오른손의 의미가 다르고 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몇 가지 내 절수련 방편 중에는 어떨 때는 왼손이 어떤 역할을 어떤 상태, 오른손이 어떤 상태 그게 달라요 저는. 그걸 사모님 지금 수련하면서 이렇게 체험한 내용을 이 집대성을 해가지고 고학들한테 책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드는 책이요. 네. 그 이론 편이 1,500페이지 넘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제가 300페이지, 50페이지까지 줄이려고 지금 네. 전체 내용이 무지 많은데 이거 다 쳐버리고 핵심만 딱 뽑으려고 해서 350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거 환인도 이거 수련 이거 있잖아요. 이 수련 모든 방편 그것도 1,100몇 페이지입니다. 근데 거기다 그림 넣고 뭐하고 하면은 내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내가 이제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한테 줄 때 나는 한민족들한테 내가 한 이거를 난 다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줄이지 말고 전체를 다 집대성을 한번 하고 네. 그 뒤에 또 줄여가지고 엑기스를 뽑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것도 있는데 뭐냐면 내가 책을 내려면 누가 당신이 한 이 책을 비법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그 내준다면 좋은데 내가 책을 내려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근데 그 책이 이제 나가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신세계사나 이런 출판을 통해서 나가면은 그 출판사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책을 혹시 그 전에 내신 적이 있습니까?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6년 정도 그때 책을 한 권 냈었거든요. 책을 한 권 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원고를 현장에서 이렇게 쭉 정리한 게 한 뭐 1000편 가까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사람들 이렇게 그 정서적인 뭐 힐링을 해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에 그 제가 안전 쪽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감성 안전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한 1000편 가까이 글이 이제 SNS에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출판사에다가 이걸 책을 한번 내보자고 이제 내용을 보냈던 거예요. PDF 파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한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죠. 연락이 와서 그 출판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비용을 다 대서 냈죠. 근데 이 출판사는 그걸 출판해서 나가서 팔리면 거기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출판사가 이걸 우리가 내가지고 뭐 책을 제가 그때 2,000권을 냈는데 그 정도 내면은 한 뭐 1,000만 원 좀 더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그 2,000권을 내가지고 그게 막 한 1,000권 정도만 나가면 손익분기점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뭐 제 돈은 들어가질 않았죠. 제가 그때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감수는 제가 했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가가지고 그 책을 다 팔고 이 사람은 그 돈을 회수를 하고 어쨌든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사부님이 이 원고가 정리가 되면은 이걸 정신세계사라든지 이런 쪽에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원고를 보내본다는 거죠. 보내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고 그 정신세계사는 그런 또 소명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영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게 사람들한테 큰 울림이 있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그걸 감수를 하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정신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출판하게 하고. 저도 이제 그 친구들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아직 근데 한번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이제 책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글 올리셨잖아요. 그러실 때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날 아침에 딱 보니 뭐 떠서 이렇게 읽는 중에 뭐가 느낌이 들어와서 그거를 카피해서 놓고 제가 거기다 주석을 제가 따라락 달고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뭐 도덕적을 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날은 따라 이제 그게 와서 이게 뭔지 이렇게 보고서 나한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영감을 정리하면 그게 또 좋은 책이 돼요. 그런 영감을 정리하면 지난번에 천부경도 사실은 그렇게 정리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그 사원님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유튜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유튜브로 시간이 많이 뺏기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긴 한데 근데 내가 책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그 내 책 내용을 유튜브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책도 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책을 내고 유튜브를 내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순수이긴 한데 이번에 그 이제 도덕경을 보고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쭉 그 풀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천부경을 그걸 영감을 가지고 풀었던 내용이라든지 요거 한 꼭지씩 유튜브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꼭지씩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그걸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그 어떤 공명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 많은 도움을 받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책을 내고 하는 일괄적으로 가도 되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말고 내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 올해 책 마무리 어느 정도 하고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도마복음 있잖아요. 예. 도마복음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뭐 다 못 봤습니다. 네. 그 도마복음이라는 게 저도 읽어본 적은 없었고 그게 이제 그 캐톨릭과 기독교에서 외경이라고 해서 읽지 못하게 하고요. 예. 우리 주말반 그 김재민 원장도 다니는데 네. 도마복음 얘기했더니 아유 그건 뭐 외경이라서 읽어보지. 그래서 내가 약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지 않냐? 그 예수님 말씀이라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고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만 적어서 정리해서 낸 건데 그걸 왜 외경이라고 이렇게 안 보냐 안타깝다. 나 같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했고요. 제가 그걸 그래서 누가 어떤 우연하게 도마복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쳤어요. 도마복음을 했더니 한글판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글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피를 했더니 당연히 드래그가 되더라고요. 네. 그 드래그를 해서 제가 빈 용지에다가 넣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해설을 봐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예. 주석을 달았는데 140 몇 개 중에서 한 70여 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예수의 말씀이 이렇다. 그렇지. 그 해석이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어떤 것들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근데 나는 알겠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뭘 이렇게 표현했나가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그냥 쳤어요. 네. 척척 쳐놓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이건 뭐 치나마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내가 된 게 그 도마복음을 내 해석으로 주석을 다른 게 60 몇 가지가 됩니다. 예. 저는 도마복음 해설 들어본 적 없어요. 누가 했는 것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옮겨놓고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좀 신기하다. 나도 신기한 일. 그게 어떤 이 영적인 영역에서 받아온 거죠. 네. 영적인 영역에서 공연을 한 거죠.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어쨌든 이 세상 환경에 태어나서 세상을 접하고 초등학교부터 쭉 자라면서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책도 난 교과서만 봤기 때문에 다른 책은 거의 안 봤는데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도 다녔고 대학교 때 그다음 사업하면서 무속신앙도 했고 그다음에 19, 23년 동안 지금 제가 절에 다니고 있고 저 이제 8년째 지금 이제 도나누리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박사님한테도 들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는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나한테 들어왔던 정보들이 미싱이 돼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집단의식 나는 다행스럽게 집단의식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독창적인 거라기보다 누군가는 우리 인간 중에서 누군가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던 것들이 다 인간 집단 영점적에 다 저장돼 있을 것이고 인간에 그것이 나도 그 경우에 따라서 그쪽에 정보가 착 연결되면은 나도 그 생각이 쭉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한 거다 나 이런 거지 나는 내 혼자 독단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인간 집단 의식에 연결됐고 그리고 저는 절에 다니면서 영능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영능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절에 가서 그 지도자 봉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제가 눈 감고 갑니다. 그게 누군지 몰라요. 거기서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딱 가면 되는. 그럼 그 얘기를 해줍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해주고 그냥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가서 그거를 이제 영능자가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게 나한테 감흥되는 게 있어요. 몸이 아픈 게 감흥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 뭔가 전해주는 걸 가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어려운 일이고 뭐 어떻게 해야 도대체 행복할 것인가 그런 건데 어떨 때는 내 몸으로 자극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나는 내 마음을 비우고 가서 나한테 감흥되는데 뭐 어디가 충격이 와요 몸에.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 당신의 좀 몸의 어느 부위에서 무슨 게 있으니까 좀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 좀 어떻게 해봐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다음에 어떨 때는 상대방의 혼이 보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럼 그 사람의 어깨 쪽에서 이제 여러 경우가 있는데 어깨 쪽에서도 그림자 형태로 딱 나타. 그 사람의 혼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상태냐 그 느낌이 들어와요 저한테는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당신하고 인연된 당신의 조상과 관련해서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그 조상의 느낌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의 현재 상태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내가 그쪽의 영혼과 연결해서 들어온 느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느낌을 탁 맞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요. 난 누가 누구 모르지. 나중에 용의자님 아까 이런 말씀 주는데 사실 제가 요새 이렇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딱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영능자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럼으로 해서 보통 절에 다니면은 이제 스님들이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뭐 물론 저도 뭐 좋은 얘기 불교에 대한 얘기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느낌으로만 들어온 거 딱 해서 딱 보통 한 3, 4분 길고는 5분이에요. 한 사람당 딱 해서 그 얘기 쭉 해주고 가고 그러는데 저를 보고는 뭐 느끼는 아니 지금 뭐 있죠. 있는데 뭐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느낌으로는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보는 정확도보다 사실은 대가 더 정확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역할을 2013년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진짜 여러 다방면에 많은 이렇게 계제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서양 영성에서는 그걸 크리스탈 영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탈 영역이라고 우주 공간에 지구에 물리적으로 그 영역이 있기도 한데 크리스탈 안에 모든 인류의 그 집단 의식이 만들어낸 지혜각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널러들이 그쪽하고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쪽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질문이 왔을 때 거기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냥 나온다는 게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떤 영역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건요. 이 우주 자체는 이미 다차원 중첩계입니다. 다차원 중첩계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기보다 모든 곳에 다즉 일이고 일즉 다로 이미 다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차원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채널러라고 그러고 뭐하고 그래서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의 경험이니까 저는 저대로 내가 잘 몰라요. 나도요. 하지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저만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아무리 뭐 프로이드 칼융이 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5, 6년 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고대 후배인데 심리학 박사예요. 그리고 프로이드와 칼융에 반해서 그쪽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강연을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우리 모임에서 1박 2일 학술 세미나 할 때 그 친구가 강연을 하더라고. 우리 고대 경제인의 모임에서. 듣고서 그래? 한번 에고가 어떻고 이기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가? 또 재밌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자네를 한번 잠깐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다행히 시간이 맞아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내가 그 친구랑 얘기한 게 커피숍에서도 한참 얘기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식당까지 가서 또 얘기하는데 아마 3시간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원래 지금은 제가 말 많잖아요. 옛날에는 말 없었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선배님이 칼융보다 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그러니까 덕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성찰은 선배님이 칼융보다 위십니다. 그래서 뭐 방송용 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인간은 이렇게 돼 있다. 심리학 박사로서 내 아이디어를 써서 너는 박사니까 네가 논문 내면은 너 너무 더 이렇게 좋아질 것같다 하는데 뭐 관심은 없는지 자기는 이해는 못해.